특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우회 수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술 안보 측면에서 특히 수출 통제 관련해서 우리의 동참을 이제 요구할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 정책들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국내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를 해서 이런 그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을 막고 그래서 기술 안보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역 안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네, 무역에 대한 이제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중국과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수님 얘기 듣다 보면 네. 정말 트럼프 2기 출범하자마자 막 그냥 네. 쏟아낼 것 같은데 네. 중국을 상대로. 근데 중국이 네. 가만히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네. 또 의외로 네. 또 체면 대외적으로 네. 이거 되게 중시하는 나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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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보복 관세 때리고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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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어떨까요, 네. 상황이? 사실 중국이 또 예전의 중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공약대로 중국에 대해서 뭐 100% 관세까지 네. 매기겠다라고 계속 이제 위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까지도 막게 되면은 중국은 굉장히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는 숨통이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국내 정치가 필요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그 수출 통제 카드 그래서 자원 핵심 광물에 대한 히토류. 이런 수출 통제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미 중국이 올해 6월 달에 그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움직임을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의 공격 수준에 따라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를 휘두르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뭐 무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광물을 비롯한 그런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핵심 광물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소재로 들어가는 주요 IT 산업들에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시하는 반도체라든지 그 핵심 광물이 들어가는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이 더욱더 위축이 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때도요. 돌이켜 보면 그렇게 보복 관세 때리면서도 그 미국산 대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사겠다고도 하고 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도 계속 뭔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무역 합의 이런 것도 사실 나왔었고 그래서 2기 때도 중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 그래 안 되겠어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고봉지향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몰고 갈 테지만 사실 어떤 뭐 그런 대의를 추구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관세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도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두 번째는 미국의 수출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으로 모든 투자를 이제 유인하는 메이크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생산품을 다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의 제조업 육성,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그런 상태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것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테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 이제 수출 통제 카드, 그 히토류라든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어떤 딜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미중 관계는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좀 어느 정도 암기 속이긴 하지만 트럼프 2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대충 감이 조금은 오는데.
중요한 건 사실 미중 간의 관계보다도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고요. 네, 네. 사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 2위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올 들어가지고 보니까 몇 개월간은 또 미국이 잠깐 네, 또 1위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수출을 먹고 산다 할 정도인데, 네, 네, 네.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 내지는 100% 고유 관세, 그다음에 우회 수출도 이제 받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과 공급망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공급망이 아무래도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막히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테고,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멕시코 같은 이제 다른 주변국에 포진해 생산 공장이 있더라도 또 이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멕시코에 대한 또 이제 수입 규제가 부여가 되면 뭐 2000% 관세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네, 그렇죠.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또 우리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에 있는 중국 기업만 딱 핀셋으로 하기는 애매하니까. 네. 결국 우리한테 불똥은 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통해서 또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중국도 그거를 이제 한미 간의 FTA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또 IRA 그 법을 보면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또 조건을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게만 보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사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아이템들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2기가 2기 출범 이후에 만약에 중국산에 대한 고관세를 정말 밀어붙이고 아주 세게 나간다면 우리가 얻는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국에 대한 그 강경 관세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중국이랑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시장에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되면은 대신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더 이제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국산 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뭐 배터리, 반도체, 철강 이런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은 뭐 ESS용 배터리, 그러니까 친환경,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용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거는 이제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 중에서 이들 제품이 대중국 규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한중 간의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그래서 그런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부품이요? 예. 거기 좀 사야 되겠네요. 만약에 때리면.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수혜가 사실 또 예상되는 부분이 조선업이 지금 갑자기 또 부상을 하고 있어요. 조선업. 윤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과의 협력을 원한다라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세계 이제 조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중국, 한국, 일본이거든요. 중국의 독점력이 사실은 가장 크긴 한데, 그렇게 된 이유가 중국이 지난 20년 이상 대규모 보조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중국의 조선업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게 돼서 지금은 현재 그 종합 조선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이 1위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조선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조선업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생산이나 수주 면에서는 아직은 중국이 1위이긴 하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은 또 우리가 제1위라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네네. 물론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또 추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친환경 기술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선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해군력입니다. 아, 맞아요. 군수. 네네. 해군력.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태 지역 내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군력에서 또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항공모함수나 이런 데서 군함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그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군함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박 건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중국에 붙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건조도 그렇고 이제 정비나 뭐 수리 이런 측면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 자체가 뭐 우리 한국의 통상의 위기다, 기회다, 뭐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양쪽 측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이 개인적인 어떤 소감을 당선에 대한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어떤 그냥 개괄적인 하나의 그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위기로서 더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 포비아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우회 수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술 안보 측면에서 특히 수출 통제 관련해서 우리의 동참을 이제 요구할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 정책들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국내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를 해서 이런 그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을 막고, 그래서 기술 안보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역 안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무역에 대한 이제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중국과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우려하는 그런 중국에 대한 어떤 약한 고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협력 파트너다, 무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협상을 임하면 우리가 좀 더 뭐 예를 들어 면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 되든 말든 사실 당선됐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립외교원의 이호영 교수님 모시고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중 관계의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